6월 21일 경제보고서 읽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제금융보고서 뉴스입니다. 1. 시장 동향. 주식, 주요국 주가 상승,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유로달러 0.60% 상승, 달러 N 0.75% 상승.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상승, 원유, WTI 가격 상승이 주요국 경제 동향 및 해외 시각. 세계경제 WTO 사무총장 무역 마찰 완화를 위한 주요국 정상의 긴급 대응 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준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기조를 다시 비판. 유럽 잉글랜드은행 기준금리 동결 합의 없는 EU 이탈 리스크 고조 지적. 중국 국영언론 미국과 무역 문제는 다음 주 정상회의에서 해결 기대난. 해외 시각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여건 변화, 무역협상 해법 도출의 필요성이 약화. 신흥국 성장,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반등 여지는 낮은 편. 다음은 한국은행 보고서 뉴스입니다. 6월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은 6월 19일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장기시장 금리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 주요국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 등으로 하락함. 주가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국내 경제 지표 부진,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으로 5월 이후 큰 폭 하락함. 주택시장에서는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매매 가격이 하락함. 전월세 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됨.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는 2019년 5월 중 8.1로 주의 단계인 8.0의 하한을 소폭 상회하였다. 다음은 경제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 향후 중국의 대미 통상 대응 전략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는 본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미국의 관세 인상에 중국이 강경 대응 기조로 선회하면서 미중 간 공식 협상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미 통상 대응 전략은 어떠할지 전망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망. 중국의 과거 분쟁 사례와 관세 대응 여력 축소 등을 감안할 때 이달 말 G20 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비관세 장벽 대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전망임. 다만 자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소지가 있음. 시사점. 미중 대립이 비관세 영역으로 확산되고 상호 반감도 고조되면서 G2 사이에서 우리 경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다만 국제 환경 변화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의 무역 제한과 시사점. 미국 기업 기관은 보호 무역에 대한 달러 영향을 6월 11일 발표하였다. 관세와 다른 제한적인 정책을 사용하여 다양한 대외 무역 행동에 변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작게는 다른 정책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작아지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더 커지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런 모습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및 기타 형태의 무역 제한을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중국 및 기타 국가에 부과한 무역 장벽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음. 무역 제한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외국 상품과 서비스와 교환으로 해외로 보내지는 달러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해외 달러 공급의 인위적인 감소는 다른 요소들은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달러 가치는 오르고 외국 시장에서의 미국 수출 경쟁력은 감소할 것임. 3. 누진제 태스크포스 누진 구간 확대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에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승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년 12월부터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음.
누진 구간 확대하는 냉방 기계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소비 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 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4. EU 주요 경쟁국 혁신성과 비교 결과 한국이 1위. 기획재정부는 EU가 발표한 2019년도 유럽혁신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년 종합혁신지수는 137점으로 글로벌 경쟁국 중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유럽혁신지수 평가는 EU 28개 회원국, 인접국 및 글로벌 경쟁국 간 혁신성과 비교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음. 평가 대상국 전체 기준으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 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업 부문의 R&D 투자, 디자인권 출원, 상표권 출원 측면에서 한국의 위치는 선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5.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심하고 8년 동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짓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산 사송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90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6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은 양산 사송 B-8 블록이며 전용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 903호를 공급할 수 있음. 6월 20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오늘도 행복하시고 구독과 알람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